반갑습니다. 빵식입니다. 자, 오늘 아침도 진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불철주야 탄핵의 진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께서 사면 복권까지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탄핵 세력들은 사면만 이야기할 뿐 복권이라는 단어를 숨기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큰가에 대해서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정치를 제대로 하실 수 있게, 또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서 탄핵 정국 때 벌어졌던 조작 날조에 대한 그 진실과 그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신의 프레임을 벗지 못하고 계시니까 그거를 홀딱 벗겨드리고 명예회복을 통해 이 정통 보수의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똘똘 뭉쳐서 탄핵의 진실을 전 국민에게 전파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유형화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저는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니까 마지막으로 그냥 댓글에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댓글 관리 좀 해주시고, 제가 많이 당하고 있다, 저는 뭐 눈도 깜짝 안 하지만 여러분들도 단호하게 대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역시 탄핵이 촉발되었던 JTBC의 태블릿 PC,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홍석현, 손석희의 JTBC는요 탄핵의 선봉 언론사로서 전 국민들을 속이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최대의 수혜를 본 방송사도 JTBC입니다. 지금은 뭐 쫄딱 망했지만 시청률이 뭐 1%가 뭐 얼마 나오지도 않는다 하더라고요. 자, 지금도 역시 다른 언론사들은 정정 보도를 하고 있지만 중앙일보와 JTBC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이렇게 죽나 저렇게 죽나 배째 이겁니다. 검찰하고 똑같아요. 원체 죄질이 크다 보니 자기들도 어쩔 수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어제 법정에서 위증을 한 JTBC의 김필준 기자가 오늘 또 무슨 거짓말로 전 국민을 속이고 기망을 하고,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의 재판에 어떤 식으로 작용을 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귀를 쫑긋 세우시고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에서 홍성준 검사가 김필준에게 태블릿 PC의 개통자 김한수와의 관계를 신문하자 김필준은 김한수로부터 태블릿 PC를 건네받은 적이 없으며 암호에 대한 이야기도 듣지 않았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전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태블릿 PC의 잠금 패턴이 L자였는데 쓱 하니까 쓱 열렸다. 그리고 검찰 조사에서는 여자친구의 패턴과 똑같아가지고 그렇게 해봤더니 한 방에 열리더라. 우연하게. 이래놓고 법정에서는 여자친구를 보호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말을 헷가닥 바꿔가지고 자신의 핸드폰 패턴과 똑같아서 한 번에 쓱 우연치 않게 열게 되었다라고 명백한 법정에서의 위증을 범했던 김필준인데, 이번에도 오늘도 또다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반대신문에서 이동환 변호사가 김한수의 존재를 최초로 공개한 기자가 증인 아닙니까? 라고 추궁을 하자 김필준은 이렇게 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태블릿 PC의 개통자가 김한수라는 사실은 제가 제일 먼저 알아냈지만 취재원 보호 차원에서 알아낸 방식이나 취재 방법은 말할 수 없다라면서 증언을 거부했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요. 취재원 보호 차원이라고 해놓고 지가 김한수라고 얘기를 했잖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놈이 뭐라고 했는지를. 김한수가 태블릿 PC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 기자가 바로 김필준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자 나부랭이가 법정에서 위증을 할 정도로 거짓말을 이렇게 대놓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을 했다면 누구의 사주를 받았겠습니까? 뻔한 거 아니겠어요? 홍석현 아니면 손석희지. 자, 다시 돌아가서 김한수가 태블릿 PC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최초로 공개한 기자가 바로 김필준이라는 거예요. JTBC가 태블릿 PC 특집 방송을 하고 나서 이틀이 지난 2016년 10월 26일 오후 8시 메인 뉴스 시간에 김필준이 전 국민을 상대로 뭐라고 답을 댔느냐면요. 태블릿 PC의 소유주 명의를 확인한 결과 최순실 씨가 아닌 마레이 컴퍼니라는 법인이었습니다. 개통 당시 마레이 컴퍼니 이사는 김한수 행정관이었습니다. 라고 분명히 보도를 했어요. 자, 요즘 보시면요. JTBC 영상들이 하나둘씩 삭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증거인멸. 야, 당신들의 영상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니? 이 멀티미디어 시대에 니들 영상 찾으려면은 그냥 손가락 몇 번만 두들기면 그냥 나와. 그게 삭제된다고 지워지니 영구적으로? 김필준은 이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름을 공개할 수 없는 서울 강남의 어느 SK텔레콤 대리점에서 확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개통자의 개인정보를 통신사나 대리점에서 알려줍니까? 여러분 가서 물어보세요. 그리고 JTBC가 이런 사실을 먼저 공개하자 검찰은 바로 하루 뒤인 10월 27일 SK텔레콤의 마레이 컴퍼니 이름으로 개설된 태블릿 PC의 통신 자료를 요청하기에 이르렀고요. 김한수는 자신의 이름이 이렇게 공개가 되자 10월 27일과 28일 이틀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필준이 거짓말한 게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김한수가 JTBC의 그 8시 메인 뉴스에서 김필준이 자기 이름을 거론하는 걸 보고 공개가 되자 27일 그 다음날 28일 또 이틀 동안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10월 29일 토요일 오전에 김한수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통보하니까 김한수는 이날 낮 12시 40분경 검찰에 자진 출석을 했고요. 검찰 조서에 의하면 김한수는 이틀 동안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레지던스 호텔 1406호실에서 숙박을 했고 검찰 출두 당시에 입에서 술 냄새가 났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짓고는 못 사는 거예요. 겁도 나고 그러니까 JTBC 방송에서 김필준이가 지 이름을 김한수 이름을 떡하니 그냥 전 국민에게 딱 까발리니까 겁이 나갖고 집도 못 들어가고 호텔에서 이틀 동안 술만 퍼먹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죄가 없는데 왜 집에 안 들어가고 호텔에 숨어서 술을 퍼먹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거짓말 친 놈들은요 얼마 가지는 못해요. 김필준도 거짓말, 김한수도 거짓말. 아이 참나. 또 검찰은 김한수가 호텔에서 누구를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얘네들은. 검찰 조사에서 김한수는 자기 휴대폰을 버리고 나온 것으로 확인됐는데 김한수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정말 이것도 말도 안 돼요. 검찰에 출두하기 전에 배터리를 분리한 후 휴대전화를 집 근처 쓰레기통이 아니고 길바닥에 충동적으로 버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술을 했다는데 이것도 정말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딱 들어보셔도 아니 이게 무슨 충동적으로 버려, 계획적으로 버린 거라고 보이죠. 아니 배터리를 뭐 한다라고 일부러 분리해서 몸통만 버립니까? 배터리는 따로 팔아먹으려고 분리했니? 김한수는 검찰 조사에서 또다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이춘상 보좌관이 이동을 하면서 볼 수 있는 큰 게 뭐냐? 이렇게 물어가지고 자기가 태블릿 PC를 개통해줬다라고 이것도 또 거짓 진술을 한 겁니다. 왜 이게 거짓 진술이냐? 상식적으로 여러분 우리가 태블릿 PC를 이동하면서 볼 수 있는 큰 것이라고 표현합니까? 여기가 북한이에요? 북한이면 가능할 수 있죠. 지들끼리 아무렇게나 풀어가지고 그냥 이동하면서 크다란 거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거는 말이 되죠. 이놈 북한 놈이에요. 더더욱이 이춘상 보좌관은요. 단국대 전자공학과 출신으로 IT 분야의 밝은 사람이에요. 또한 보좌관으로서 근무하던 2010년 무렵에 이미 이춘상은 아이패드 등 최신 전자기기들을 가지고 다닌 사실을 정치부 기자들까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한수의 저런 진술이 매우 의도적이고 거짓말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요.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하다가 2012년도인가요? 이동 중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분이 바로 이춘상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일단 이 세상이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덮어씌우자 이겁니까? 김한수 이자는 질적으로도 매우 좋지 않은 그런 인간임이 분명하고요. 이런 김한수의 검찰 진술 내용은 많은 언론에 보도가 되었고요. 실제로 이 기사를 본 몇몇 정치부 기자들이 우종찬 전 월간조선 기자에게 이춘상은 국회 보좌관 중에 몇 안 되는 IT 전문가여서 김한수의 진술이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라고 전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이춘상은 이미 2012년도에 사망한 고인이라는 점이에요. 김한수는 검찰 조사에서 태블릿 PC와 관련된 부분은 모두 이춘상 보좌관에게 떠넘겼고요. 김한수의 입에서 사망한 이춘상 보좌관의 이름이 느닷없이 등장을 하면서 태블릿 PC는 이춘상을 매개로 하여 박근혜 대통령과 최소원을 더욱더 단단하게 공범으로 엮는 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원래 기자는 자기가 감옥에 가 있는 한이 있더라도 취재원의 신문을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기자의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런데 JTBC 김필준 기자는 전 국민이 보는 그것도 8시 메인 뉴스에서 버젓이 김한수의 실명을 그대로 공개를 해놓고도 법정에 가서는 거짓말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것도 한 번이요, 두 번이나. 이자는 한두 번 법정에서 위증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후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 천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김필준 기자가 스스로 무슨 의도로 그런 어마어마한 짓을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또 모르죠. 나중에 특검에서 모든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홍석현과 손석희의 오더를 받고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김필준 기자는 나이도 젊고 살 날이 챙챙하지 않습니까? 여자친구도 있다며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누가 시켰는지 고하고 전 국민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면 정상 참작이라도 될 것이라고 보고 하루빨리 자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모든 진실은 밝혀졌고 거짓은 진실을 절대로 덮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충고입니다. 김필준이 검찰 측근들이 당신을 언제까지 보호해 줄 것 같아? 세상이 그렇게 녹록해 보여? 자, 결과적으로 누가 시켰던 김필준 기자 본인이 했던 간에 이춘상이라는 고인을 등장시켰고요. 이 모든 것이 매우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라면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한수는 특검 수사가 시작된 2차 조사에서 최소원을 알고 있다라고 시인을 하고 자기가 개통한 태블릿 PC를 이춘상이 최소원 가방에 넣어준 장면을 목격했으며 최소원은 태블릿 PC의 요금을 김한수 자신이 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김한수의 2차 진술이 태블릿 PC는 최소원이 사용했다라는 1심 판결문에 주된 근거가 되었던 거고요. 아직까지도 김한수를 보호해주고 있는 변절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검찰 포함해서. 이게 언제까지 갈 듯 싶은지 김한수를 포함한 JTBC 홍석현, 손석희 그리고 김필준, 심수미 등등에게 묻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자수해서 광명을 찾는 것이 어떨는지. 좀 말도 안 되지만 이 말을 해주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요. 음해 공작이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댓글 공작인데요. 그런 거 쓸데없이 하지 마세요. 저는 이런 거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이런 거 눈 하나 깜짝할 거면요. 이런 방송 못해요. 제가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입니까? 괜한 노력은 그만하시고 그 시간에 발 닦고 잠이나 퍼자심이 어떨는지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은요. 정말 제정신이 아니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정상이 아니에요. 자, 이 나라의 주인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나라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살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라가 없는데 살아서 뭐합니까? 라는 각오로 거짓 없는 진실된 애국방송만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